요즘 우리는 말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논리가 정연하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논쟁에서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누군가는 유머가 넘치며 재치 있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줍니다. 배울 게 있고 지혜로운 사람, 웃음과 행복감을 말에 담아하는 사람, 그들의 말을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말만 하는 사람, 부정적이고 시비조로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마다 말꼬리를 잡는 사람, 늘 자신의 주장만 하는 편협한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기적이고 꽉 막힌 사람으로 구분하고 그들과의 자리를 불편해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 서로의 말을 관심 있게 들어주고 예의를 갖추어 말을 가려가며 하는 것이 친한 사이일수록 필요합니다. 말에는 독이 들어있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 따라 직장에서 또는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배려 없는 말과 공격적인 말투 때문에 힘들고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나는 생긴 게 이런데 상대방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하는 사람도 자신과 똑같은 사람의 말에는 상처받습니다. 누구나 이해받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말하는 것과 대화를 나누는 행위는 지극히 사회적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방심해도 말실수를 하게 되고 자신의 의도보다 더 크게 오해받습니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반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위로받고 상처가 아물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게 되기도 합니다. 말에는 독도 들어있고 약도 들어있습니다. 내 생각이 곧 내 말이 되어 밖으로 나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말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비뚤어진 생각은 화살처럼 말을 쏘아보냅니다. 좋은 말을 하고 싶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말을 잘하고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알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정신과 의사에게 배우는 자존감 대화법입니다. 자신만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까? 귀 기울여 들어봐야겠습니다. 말의 씨앗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걸까요? 칼과 총보다 말에 의해 더 많은 사람이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을 통틀어 가장 정교한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맹수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다른 동물을 죽이지만 인간은 혀끝에서 입술에서 내뱉은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혀끝에 독을 품은 채 말을 지어 내뱉으면 살 사람도 죽이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지만 혀끝에 꽃과 꿀을 품은 말은 죽을 사람도 살리는 치유제이자 명의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들에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치유의 힘과 사람을 죽이고 관계를 깨뜨리는 파괴의 힘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혀를 어떻게 다스리고 또 그 혀끝에서 입술에서 어떤 말을 지어 세상에 내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의 씨앗을 심고자 노력하고 당신의 마음밭을 꾸준히 경작하십시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욕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속이 상했다라는 막연한 표현 안에는 상처받았다, 화가 났다, 억울했다와 같은 다양한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감정은 분노입니다. 예전의 정신과 의사들은 베개나 인형 같은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그것을 실컷 때리는 방법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방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는 행위, 즉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가 분노를 풀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감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큰 분노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복잡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풀기 위해 분노를 표현한다는 것은
마치 피부염으로 간지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잠시나마 가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벅벅 긁는 것과 비슷합니다. 몸을 긁으면 잠시 시원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점점 더 가려워지지 않습니까? 욕을 하는 것은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과 같아서 욕을 할수록 더욱 속도가 빨라집니다. 제 아무리 실컷 욕을 해도 화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욕을 하면 할수록 더욱 화가 치밉니다. 분노에 욕을 더하면 분노는 더욱 커지고 끓어오르게 마련입니다. 분노를 멈추고 싶다면 분노를 쏟아내지 말고 자전거 페달에서 발을 떼듯 화내는 일을 멈추려고 노력해 보세요. 쉽지 않겠지만 계속 연습하면 차츰 분노가 다스려집니다. 마음속으로만 욕하고 저주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혀끝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 자체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욕하면 할수록 화가 납니다. 저주하면 할수록 더 기분이 나빠집니다. 겉으로 내뱉는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속에만 머무는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당신 자신만은 그 말을 생생히 듣게 됩니다. 인간의 두뇌에 맺힌 각종 생각은 말이나 장면 등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이 생각들은 내용에 따라 각양각색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맛있는 빵을 생각할 경우 기억 속에 남아있던 맛있는 빵 그림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지면서 그와 동시에 온갖 감정들이 쏟아집니다. 만일 적당히 배가 고픈 상태라면 그때 맛있는 빵을 먹으면서 즐겁고 행복했던 생각과 함께 만족감과 행복이라는 감정이 올라올 것입니다. 당장 무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체 이 수업은 언제 끝나는 거지? 등의 생각과 함께 답답함, 짜증 같은 감정이 올라오겠죠. 그런 상황에서 옆에 앉은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수업 몇 분 남았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말할 때 쓰는 근육들을 움직이면서 기도를 통과한 소리가 마침내 말이 되는 겁니다. 말은 이렇듯 입 밖으로 나감으로써 진짜 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속 말은 말의 씨앗인 셈입니다. 두뇌에서 생성된 모든 말이 입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은 마음속에 그냥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입 밖으로 독하고 악한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이 독침이 되고 비수가 되어 상대방을 상하게 합니다. 순한 말이든 독한 말이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먼저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속에 품은 말에 독이 들어있으면 그 말이 자신을 품은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품은 말에 꿀과 향기가 들어있으면 그 말이 자신을 품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향내 나게 합니다.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상대방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같이 듣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듣는 사람은 그 말을 한 번 듣지만 말하는 사람은 말하기 전과 말할 때 2번 듣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속에 머무는 말도 뇌로 듣고 해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진짜 한심하다니까. 나는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바보같이 이게 뭐람. 자기 자신을 향한 이런 독한 말들은 당신을 상하게 하고 망치기에 십상입니다. 당신은 운이 따르지 않아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실제로 바보일 가능성보다 바보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 험한 말이 당신의 머릿속을 한바탕 휘젓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당신은 정말로 한심한 사람이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 없는 운 나쁜 바보가 되고 맙니다. 혀끝에서 나온 독한 말은 자기 몸에 부착한 폭탄과 비슷합니다. 자신은 다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상하게 할 수 있는 폭탄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순한 말은 독한 말보다 오히려 힘이 세고 영향력도 큽니다. 순하게 말하면 삶이 순해지고
자신이 순해질 때 옆 사람도 더불어 순해집니다. 뇌 안에 들어있는 작은 거울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을 반사하면서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당신이 한 말 역시 상대방의 뇌 속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거울에 반사된 채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놓는 순한 말이 순한 말이나 순한 표정과 행동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순한 말은 당신 자신을 위한 말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화는 듣기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공감하며 듣는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공감 듣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부단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모든 마음의 에너지를 그에게 쏟는 일이니까요. 남에게 늘 조언하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에서 그러는 걸까요?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다가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한마디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책임지려 하거나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으면서 내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어줄 때 나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 잘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말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밭을 잘 가꾸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세요. 좋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듯 좋은 마음 밭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온답니다. 혀를 다스리는 일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합니다. 남들에게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잘난 척합니다. 실제로 잘난 사람은 굳이 잘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있어 보이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이 가진 게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 깔린 열등감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며 큰 소리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화장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깨끗한 민얼굴이라는 것을요. 큰 꿈을 가진 사람의 말은 자신의 꿈을 닮아 커지며 눈앞의 일에 집착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을 닮아 편협해집니다. 사람의 크기에 따라 말의 크기와 말을 담고 있는 의미가 확대되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말을 하면 세상을 향해 생각이 선포되는 것이며 우리의 무의식은 이를 이루기 위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력하고 분투한다는 겁니다. 말한 것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교육 수준은 어떠하며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으로 뱉은 부정적인 말, 위축된 말, 소극적인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딱 거기에서 머물게 합니다. 만날 때마다 말로 끊임없이 상처 주는 친구를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까요? 첫째, 상처 주는 사람은 상대방이지만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둘째, 상대방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계를 명확히 알게 해주어 조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험한 말과 행동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여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와닿는 건 다 다릅니다.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도 당신의 책임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 역시 당신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순식간에 바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과 한데 어우러져 인생을 사는 동안 자기 마음을 소중히 지키고 보호하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말을 통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을 통해 실제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알고 넘어가야 할 것,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할 것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원하는 걸 얻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뻔한 답변으로 들리겠지만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니?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거니?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꾸는 꿈은 잠시 잊을 수는 있어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바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열정입니다. 열정은 삶을 원활히 굴러가게 하는 에너지와도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충전해 두어야만 그 힘으로 당신의 인생을 원하는 곳,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을 투명하게 열어보십시오. 사람들은 가짜를 잘 알아차립니다. 자신이 바라는 게 아닌데도 남들이 바라니까 자신도 바란다고 여긴다면 마음 깊은 곳에 자아는 그게 사실이 아님을 알고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진실을 말한다면 듣는 이는 관대해집니다. 인간관계론으로 널리 알려진 데일 카네기는 누구의 삶이든 진실한 내면의 이야기는 가장 재미있는 법이다. 잘난 척해서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점잖게 말한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대화의 기술도 없다라고 썼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과 진심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척만 합니다. 여기서도 진심은 통합니다. 신뢰는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속이거나 감추지 않고 솔직히 드러낼 때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한쪽만 일방적 이득을 취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가치가 다른 대상을 교환해야 합니다. 가치 교환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아주 작은 도움을 주는 일처럼 사소한 부분까지도 교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표현은 긍정 형태로 표현하십시오. 화내지 마세요라는 말보다는 웃는 모습이 더 좋아요라는 말이 더 와닿습니다. 제 안에 나쁜 생각과 나쁜 말들을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습관, 좋은 말들을 마음밭에 뿌리고 가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신기하게도 나쁜 습관, 나쁜 말들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자주 하는 말들, 입에 달고 지내는 말의 습관들이 자해하는 것처럼 당신 자신에게 상처를 불러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다음에도 또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 나쁜 말도 좋은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이 말은 나쁜 말이 되기도 하고 좋은 말이 되기도 합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와 허둥지둥 버스 정류장을 향했는데 당신이 타야 할 버스가 정확하게 도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버스에 막 올라타는 순간 당신이 이 말을 한다면 이는 좋은 말이 됩니다. 그러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방금 떠나간 버스 뒷공무니를 바라보며 이 말을 한다면 나쁜 말이 됩니다. 버스를 놓친 사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당신 마음속에서는 부정적인 기류들이 출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음에도 또 이렇게라는 말을 덧붙인다면 다음에 벌어질 안 좋은 일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한대로 반복되고 확장되며 당신 마음은 무한대의 부정적인 생각들 앞에 우울감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습관이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다면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로 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는 평균 60여일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대화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하는 입과 듣는 귀가 있어야 대화가 성립됩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라는 말은 이심전심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기를 바랄 때 합니다. 그렇지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자기 표현은 많은 문제거리를 줄여주고 해결해줍니다. 그러나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대화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대화라기보다는 웅변이나 연설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말하는 사람의 입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귀도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 경청은 남의 말을 방해하지 않고 들어주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멋진 말을 많이 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들어주는 이의 존재는 대화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야기한 사람의 말들을 되풀이하는 과정 역시 적극적 경청에 해당됩니다. 저는 좀 이따가 이 근처에 있는 김치찌개 집에 가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 근처에 있는 김치찌개 집에 가고 싶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받아주는 것이 적극적 경청입니다. 다음에 자신이 할 말을 준비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기 말에 반박하지 않고 다 들어주는 게 얼마나 속 시원한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판단이나 비난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했다는 걸 알 수 있다면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그들은 당신이 아니므로 당신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존중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를 뛰어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용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이나 취미를 갖는 심리 역시 존중 욕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괜찮아, 훌륭해, 잘하고 있어, 진짜 대단한 걸 같은 말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상위 버전의 존중 욕구입니다.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상위 버전의 존중 욕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면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돌보는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소통을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둘째,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셋째, 말로 표현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넷째, 독한 말 내뱉기를 참고 또 참으세요. 다섯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일곱 번째, 상대방이 대답하기 좋아하는 질문을 하고 그가 이룩한 자신의 성취에 대하여 말하도록 유도하세요. 여덟 번째,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는 침묵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동시에 몸을 기울여서 들으세요. 아홉 번째,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 당신이 할 말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열 번째, 적어도 당신만은 당신 편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